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음.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뭐 할 거냐면, 먼저 교과서 그 풀어 오신 거 질문 좀 간단히 받고, 저희가 일단 요번 이제 추석 동안 여러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이 수업인데, 이제 그때까지 꽤 텀이 길기 때문에 숙제로 드릴 거예요. 이제 앞뒤로 안 푼 거 쭉 드릴 건데, 거기에 있는 뭐 실력업이라던가 뭐 교육청 기출, 어려운 문제, 창의융합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좀 오늘 오후에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과서를 안 하고 교과서를 제가 미리 봤는데 교과서에 있는 집합은 그냥 쉬워요. 이 정도 풀 줄 알면 뭐 교과서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본 친구 있을까? 자, 얘 정답 몇 번 나오세요? 자, 네, 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 자, 몇 번이 정답이다? 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쌤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 10번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자, 1번 문제에서는 A랑 공집합을 가지고 이 별표를 해봐라. 그런 거잖아. 자, 이 별표의 뜻이 뭐냐면, 오른쪽에 써있죠. 한 번 합치시고 빼기 한 번 교집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간단히 하시면 A가 되고 얘를 간단히 하시면 공집합이 되는데 A 빼기 공집합은 A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라는 거지. 근데 자 2번을 정답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해볼까요? A 별표 A를 한번 해보자면 A 합집합 A 마이너스 A 교집합 A입니다. 근데 A 합집합 A는 상식에 의해서 A가 되고요. 빼기 A 교집합 A도 A가 됩니다.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 비어 있겠죠. 즉 여기가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밑에 있는 뭐 254번이든 255번이든 어쨌든 뭔가 새로운 연산을 가끔 만들어 주면 해결책은 뭐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아직 몇 장 남았지만 이제 요 남은 페이지들은 다 요 이제 넘버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자, 여기도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별표를 딱 두 번 쳤는데 첫 번째가 그 간단히 만드는 문제. 그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시험에 분명히 넘버 관련 문제 하나가 나올 건데요. 자, 몇 문제 한번 연습하면서 느낌 좀 가져가 볼까요? 256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256번입니다. 자,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자, 팁을 드리자면, 뭐를 이용해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주세요.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여기 있는 넘버, 원소의 개수를 다 기록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는 쳤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한 번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 굉장히 그냥 쉽게 풀립니다. 내용 자체는요. 근데 아까 그거 뭐였죠? 간단히 만드는 문제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걔는 약간 난이도도 있고 많이 하다 보면 걔도 괜찮아져요. 처음에는 뭐 해야 되나 싶을 건데 많이 풀어보세요. 자, 256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뭐 다들 어디 크게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아마 가시더라도 뭐 오래 있진 않으실 거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추석이 항상 매년 그랬어요. 추석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 4박 5일 펑펑 놀아버리잖아요. 머리가 리셋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예 리셋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시간 내셔가지고 틈틈이 그러니까 숙제는 여러분들이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틈틈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푸시면서 감을 읽지 마 수학은 감이 중요해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자 오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자 우리 희수한테 물어봐도 돼? 자 얘 혹시 정답 나왔어요? 자 3번 희수는 그럼 제가 판단하기로 잘하고 있는데 일단 얘기만 안 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한번 칠판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수학하면 그림만 늘어요. 진짜예요. 자, 이렇게. 자, 표시해 볼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팁을 드리기로, 보통은 이런 교집합 같은 거, 즉, 이제, 제일 만만한 거, 안쪽에서 점점점 퍼져가게끔 그리시라고 했습니다.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랍니다. 자, 원래는 개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좀 이제 개수란 걸 티를 내겠습니다. 9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채울 수 있다? 요 자리를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A가 20개니까 요 자리는 몇 개다? 11개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B가 15개니까 요 자리는 6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해보시면 몇 개? 총 26개거든? 근데 전체가 몇 개? 30개라고 했으니까 바깥에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 바깥쪽이죠. 그쵸?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바깥쪽. 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해도 여기 관련 문제는 다 풀립니다. 물론 여기서 어렵다는 것들은 역시나 또 좀 간접적으로 주거나 뭐 그런 스타일이겠지.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자, 259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 259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1분 20초, 뭐, 이 정도면 뭐 오래 안 걸립니다. 자, 1분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공시관계를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 이제 요거 넘버 설명하면서 맨 위에 있는 이 공식은 외워라. 이제 이 문제가 그 공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자, 1분 20초면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자, 누가 한번 도와줄 거냐면, 동현아. 자, 동현아 이거 몇 번 나와 정답?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거지, 뭐, 노력. 자, 자, 일단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번 문제는 원소 16개, B에는 20개, 그리고 합집합에 28개야. 근데 여기까지 끊고 이제 그리시려고 해보면, 여기 안에 채우려고 해보면 애매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당 채울 수가 없다는 거지. 즉, 뭐가 필요하다? 교집합의 개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집합을 안 주는 문제가 그 다음 유형인데, 자, 이 경우는 아까 공식 하나 소개드렸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각각을 더하신 다음에 반드시 빼기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공식에다가 전부 다 대입하시면 뭐를 준다? 이제 교집합을 줍니다. 자, 이게 36이니까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다? 8개가 되겠네요. 즉 여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이제 나머지를 다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어디냐면 양쪽에 자집합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12는 얼마다? 20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조금 느낌 오세요? 느낌? 자, 하나 더 해볼까? 그 밑에 있는 261번입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얘는 왜 B 플러스지? 심지어 그림도 나와 있는데 더 친절한 거 아니에요? 26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첫날에 배우잖아. 여러 가지 표현법 중에 벤 다이어그램은 지금 써먹습니다. 집합의 연산과 이런 넘버 관련 문제 풀 때 이 그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오세요. 그리고 이제 집합을 뭐 두 번 또 하겠지.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대로 이제 이걸로 시험 때까지 쭉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명제 딱 두 번 만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명제를 잘 하시려면 다시 말할게. 집합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 명제란 것도 조건, 진리 집합, 다 집합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막상 까보면 다 집합 문제야. 그래서 거기서는 어쩌면 까는 연습만 할 거야. 한 커플, 두 커플. 아시겠죠? 이거 되게 쉬운, 이거 왜 B 플러스야? 난 이해가 안 되네. 자, 이 문제 혹시 우리 피파님 혹시 한번 풀어보셨나요? 이거는 좀 쉬운데? 혹시 뭐 나온 거 있을까? 4번이요?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로 공감이 안 돼. 이거는 왜 B 플러스일까요? 근데 너네들은 또 그렇지. 숙제할 때 보면 이런 거 습관적으로 먼저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냥 판단하는 거야. 그냥 질문할까? 혹은 답안지 한번 보고 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그나마 말하자면 이게 나와서인가? 근데 이거 다들 알잖아. 이제 많이 봤잖아요. 자집합입니다. 즉 여기가 9개고요. 여기서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가 3개고요. 여기가 12개가 되고요. 여기 안쪽에 총 24개가 있는데 전체가 40개니까 바깥쪽에 16개가 있는 거예요. 딱 채우면 돼요. 색칠한 거는 이거 2개잖아. 2개 더하시면 4번 되겠네요. 얘는 오히려 친절한 문제야. 그림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오른쪽 유형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유형도 별표 칠까 고민하는 중인데 이거는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과서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262번 문제. 요 집합 파트에서 특히 여기 넘버 파트에서 이런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 262번이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자, 기억나는 친구도 아마 있으실 건데 자, 시간 1분만 드려볼게요. 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준다고 풀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래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얘는요, 팁을 드리자면 약간 말로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막 거창하게 뭐 공식을 세워가지고 뭐 등식을 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언제일까? 혹은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최소 몇 개는 겹쳐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세 문제가 다 같은 컨셉인데 역시나 한 번만 딱 이해하시면 뭐 그냥 할만해집니다. 네. 자, 이해를 해봐봐. 자,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1분 20초 들여봤는데, 자,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정답 몇 번일까요? 자, 얘는 몇 번일까요? 어,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답이 4번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로, 자, 지금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전체 집합이 나와 있네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20까지고, 넘버로 바꾸시면 전체 개수가 20개라는 겁니다. 자, 총 20개가 있는데, A에 15개, B에 8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주면요, 원래 교집합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래 이렇게만 조건을 주면 교집합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보가 부족해.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교집합이 가장 커지려면 몇 개까지 가능하다? 자, 상상해봐요, 여러분들. 교집합은 A랑 B랑 겹치는 거예요. 근데 A에는 15개가 있고 B에는 8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최대로 많이 겹친다면 몇 개까지? 몇 개까지? 8개까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최대값일 때 이미지를 말하자면 어떻게 되면 돼요? B가 그냥 A 안에 쏙 들어와 있으면 제일 많이 겹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가 제일 많이 겹칠 때야. 즉 여기에 있는 B의 원소의 개수가 곧 교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자, 최소값은요. 그럼 반대로 제일 적게 겹치려면 아마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기로는 서로소가 되면 안 될까 싶은데, 왜 서로소란 거는 겹치는 게 없잖아. 근데 그럴 수는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다고요. 왜? A에 15개가 있고 B에 8개가 있단 말이야. 두 개를 합치시면 23개가 돼요. 근데 전체는 20개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즉 무조건 몇 개는 최소 겹쳐야 돼. 최소는 3개는 겹쳐야 된다는 거야. 요 자리. 여러분들이 이제 3개는 최소한으로 겹쳐줘야 요게 이제 가장 적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풀어봤던 기억 나시나요? 이런 스타일. 한 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263번입니다. 실제로 대표 문제는 교집합 묻는 건데, 이런 느낌을 그대로 이용하신다면 합집합도 혹은 밑에 있는 차집합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자, 263번 문제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더 적어. A는 32개, B는 40개. 자, 두 개를 합칠 건데 가장 크게 합치는 방법 혹은 가장 적게 합치는 법,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많이 합쳐질까? 혹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적게 합쳐질까?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 막 해설지 보면 되게 막 거창하게 설명하거든. 그게 더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해설지를 보고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게 막 그 사람은 왜 해설지니까 나처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설득을 시키는 중이야. 이해를 해보라는 거지. 언제 가장 많을지. 그 이해가 되는 문제거든요. 자, 1분 20초 드렸는데요.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보시면요. 자, 얼마가 나올까? 자, 유나는 32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드리드 스타는 8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볼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 안에 원소가 32개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 안에 원소가 40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서로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아까처럼 이렇게 쏙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뭐 두 개를 합칠 건데 그거의 개수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며 가장 작아질 때는 언제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누가 한번 도와줄까? 동현아, 최대값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자, 합쳤을 때 가장 커지는 거 개수 몇 개일까요? 32개요? 자, 32개라고 말했던 거는 지금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너가 푼 거는 교집합 구한 거 아니에요? 왜 이 문제를 약간 교집합 풀듯이 푼 것 같지? 얘는 지금 합집합인데 이 문제가 자 여러분들 교집합 문제였으면 32개가 최대값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A랑 B를 합칠 거란 말이야. 다시 A랑 B를 합칠 거란 말이야. 그럼 언제 최대가 돼요? 상상돼. 위에 있는 지금 이 그림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즉 서로소일 때가 최대가 돼.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게끔. 그래서 최대값은 몇 개다? 72개입니다. 두 개가 하나도 겹치는 게 없다면 그냥 두 개를 더하시면 가장 커지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최소값은 언제일까라는 거야. 자, 두 개를 이제 우리가 합칠 건데 가장 최소값. 주원아, 최소값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두 개를 합칠 건데 가장 작아지는 거 언제일까요? 언제일까? 자, 여러분 지금 느낌 오세요? 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빨간색에서 파란 초록색으로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점점점 합집합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자 합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교집합이 어쩌면 가장 많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겹치는 게 많아져야 합집합이 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겹치는 게 가장 많아지려면 어떤 그림이다? 이 그림이야. 요때가 가장 합집합이 작아질 때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이번 경우는 자 32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합집합이니까 40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자, 합집합 버전인데 역시나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을 하든 한번 말로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요 최대값 문제도 한번 유사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네 둘 다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막상 까보시면 교집합 얘기를 살짝 해야 됩니다. 결국 합집합이든 자집합이든 교집합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그 교집합 문제를 약간 응용하시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때도 이 내용을 해본 적이 있고요. 특히 넘버 관련해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것도 사실은 시험 문제로 예상합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자, 밑에 대표 문제 보시면 갑자기 웬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영화 동아리, 로맨스, 공포 영화 뭐 이런 멘트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256번 문제 풀어봤던 기억나세요? 어쩌면 이런 문제에다가 뭐를 준 거다? 이런 문제에다가 스토리를 준 게 저기 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문제에다가 스토리 한번 줘볼까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을 여러분들 뭐 학교의 반, 학교의 뭐 일반, 자, 일반 학생들 요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 뭐 A라는 집합을 뭐 예를 들어 여학생, 자, B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
이게 남학생이라고 하면 밑에가 이상해지거든요. 남학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 안경 낀 학생 이렇게 15명. 그리고 교집합은 그 말로 하자면 여학생이고 안경을 낀 여학생이고 그리고 안경을 낀 뭐 이런 멘트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에다가 스토리를 줬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야? 이 스토리를 거꾸로 해석을 할 줄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할 줄 알면 저기는 여기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즉 벤 다이그램에 그려가지고 보고 푸는 겁니다. 자, 한번 이 해석하는 걸 연습해 볼 건데요. 자, 방학 때는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한 땀 한 땀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그 명제에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어떤 키워드가 어떤 기호랑 연결이 되는지를 꼭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모두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혹은 모두란 말 대신에 가끔 그리고 뭐뭐이고 혹은 둘 다 이런 말이 나오는 키워드가 나오면 보통은 뭐다? 보통은 교집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통 또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합집합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키워드? A와 B를 모두 뭐뭐하지 않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런 것들. 이게 보통 이제 요렇게 보통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안 되는, 그러니까 A, B 모두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합집합의 여집합,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두 개 드모르간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또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뭐가 있냐면 뭐뭐만, A만 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A만 만족해야 돼. 그러면 A 차집합 B가 되고, 밑에 있는 5번 같은 경우는 A, B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이것도 뭐뭐만이니까 차집합을 쓰긴 쓸 건데 양 날개를 다 쓰는. 그래서 이런 키워드별 이제 해석만 할 줄 알며, 여기는 결국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해석하는 것만 연습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문제를 바로 위 혹은 바로 아래에다가 한번 해석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265번입니다. 자, 한번 해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석 1분 20초면 되겠죠.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정말 쉽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키워드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해석만 한번 도와드리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에 시험 대비 수업 있으니까 잘 참여하시고, 다들 힘들겠지만 다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든데 지금은 해야 될 때니까. 1학년 다 끝나갑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1학년 끝나면 여러분 대학교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대학교 색깔이 있나? 대학교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좀 집에서 편하게 다니실 건지, 혹은 저기 이제 자취를 하러 가셔야 되는지, 대학 기숙사에. 참고로 여러분들 대학교를 못 가진 않습니다. 대학교 지금 미달이고요. 당연히 그 미달인 곳들은 저기 지방에 있는 뭐 그런 대학은 사실 뭐 돈만 내면 다 가. 때로 공부하는 게 그런 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265번 문제. 자, 첫 문제니까 한번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영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자, 전체는 안 나와 있네요. 로맨스 영화를 관람한 회원. 제가 편의상 A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몇 명이다? 20명이고요. 즉 원소의 개수가 20개고요.
공포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17명. 제가 편의상 공포 영화를 본 사람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로맨스 또는 공포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29명. 또는은 보통 합집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로맨스와 공포 영화를 모두 관람한 사람. 즉 교집합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만 하신 다음에 아까 앞장과 동일하게 푸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67번입니다. 자, 267번. 한 번 더 해석까지만 해보세요. 푸는 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1분 20초. 이번 페이지는 넘버 관련 스토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별표는 안 쳤지만 앞에 제가 별표 친 그 넘버 관련 문제가 여기 있는 유형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라면 시험에 이렇게 낼 것 같긴 해요. 왜? 어차피 이것도 해석하고 나면 앞장처럼 풀어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 1타 2피 이런 걸 내겠죠. 1타 2피. 이런 것도 학원에 있으면 제가 물어봤을 건데 이런 거는 뭐 물어보기가 좀 거시기 하네. 온라인으로. 자, 1분 20초 드렸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에 재현이 대반 학생 28명 중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가 28이고요. 거울을 가진 사람이 13명,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빛을 가진 사람이 7명,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울과 빛 모두 가진 사람이 3명, 교집합이죠. 모두.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거울과 빛 중에서 어느 것도 뭐뭐하지 않는, 이것도 꽤나 많이 나오는 키워드니까 꼭 기억하세요. 합집합의 여집합 키워드입니다. 즉 거울도 없고 빛도 없다라는 거는 결국 합집합 바깥쪽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 키워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268번 문제 한 번만 더 해석을 하고 끝 내겠습니다. 268번입니다. 자, 여러 번 해봤으니까 시간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밑에 B 플러스 문제라고 딱히 다른 거 없고요. 다 이렇게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자, 오후까지 교과서 덜 푼 친구는 꼭 마무리 해주세요. 특히 수학이 약하다. 저는 수학이 너무 약해요. 교과서 달달달 하세요. 알겠죠? 교과서는 신입니다. 신. 선생님들이 무조건 참고를 해야 돼. 법적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똑같은 문제 많아요. 자, 이 문제 한번 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키를 타본 학생 21명 A라고 할게요. 스노우보드를 타본 학생 19명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모두 타본 학생 교집합.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스키와 스노우보드 중에서 하나만 타본 학생. 쌤 저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뭐뭐만. 저게 이제 보통 차집합 키워드인데 저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 날개를 다 이렇게 합쳐줘야 됩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키만 타봤든 스노우보드만 타봤든 둘 중에 하나만 이기 때문에 차집합 두 개를 합친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려워진다는 거는 새로운 키워드. 근데 더 이상 새로운 키워드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밖에 안 나와. 뭐 새로운 키워드, 조금 더 복잡한 상황. 이제 그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제가 채팅창에다가도 써드릴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자, 라이트세는 뒤에 안 푼 41쪽까지 뒤에 안 푼 41쪽까지 앞에서 안 푼 것들 쫙 다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을 다 풀어 오시란 얘기예요. 자, RPM도 마찬가지야. 자, RPM도 앞에 우리가 건너뛴 게 있어. 뭐 15쪽부터 21쪽까지. 이제 이런 건너뛴 것들도 다 푸실 거고요. 뒤에 35쪽까지. 다음 주 목요일이 수업이니까 자그마치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 절대 많은 양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제가 뭐 해준다고요? 오늘 오후에 어려운 문제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질문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책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제 할 몫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오세요. 이제 집합은 이 정도 하시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아.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뭐 궁금한 점? 자, 다음 주 목요일은 아마 학원 수업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학원 차원에서. 자, 혹시 뭐 또 궁금한 점? 자,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교과서 꼭 풀어오세요.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오후에 뵐게요.